만약 AI가 입력된 데이터를 스스로 압축하고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면 이미의 압축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모델이 바로 오토인코더입니다. 오토인코더는 데이터를 잠재 공간에 압축한 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법을 배우는 첫 단계이며 오늘날 생성형 AI로 발전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인 코더의 기본 구조인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성과 동작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토 인코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를 통해 어떻게 영상을 압축하는지 확인하고 압축된 정보를 디코더를 통해서 어떻게 영상으로 복원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준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합성곱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런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첫 번째 생성형 AI의 스트럭처인 그리고 네트워크인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토인코더라는 것은 이제 현대 사용되는 생성형 AI를 위해서 고안됐던 네트워크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이런 다양한 기법에서 활용이 되는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생성형 AI에서 활용이 되는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한번 기초 개념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입력 데이터를 압축하고 영어로 지금 인코딩이라고 적혀 있죠. 아직 이게 뭔지는 저희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원, 디코딩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핵심 특징을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 기반 인공신경망이라고 되어 있죠. 비지도 학습,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죠. 생성형 AI는 비지도 학습에 기반해서 영상 생성,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배운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오토인코더도 비지도 학습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이제 쭉 지금 인코딩, 디코딩 모르는 단어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어떤 것들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순수 차례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토인코더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인코더라는 게 있고 디코더라는 게 있죠. 오토인코더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입력 영상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압축을 시켜주는 겁니다. 압축. 데이터를 한번 압축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금 입력 영상을 그대로 복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원을 하는 구조를 활용을 하면 실제로 이 압축된 정보가 이 버섯이죠. 버섯 그림을 해당하는 뭔가 정보를 버섯에 뭔가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잘 저장을 하겠더라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 오토인코더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쭉 보시면 이미지를 압축하는 과정이 인코드까지만 적혀 있지만 혹은 한국어로 인코더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어는 아니죠. 정확하게 이제 영어고 한국어로는 부호기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디코드라고 되어 있지만 디코드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디코딩 과정이라도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디코더죠. 디코더. 그리고 순수 한국어로는 복호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용어를 알려드리는 거는 AI 분야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고안돼 최근에 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용어를 막 혼재해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보도자료 같은 거에서. 그래서 혼재된 용어들 등장을 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부호기라고 하면 인코더 의미하는 거고 복호기라 하면 디코더 의미하는 거다. 혹은 디코딩 과정이라고 해도 디코더 의미하는 거고 인코딩 과정이라 해도 인코더 의미하는 거다.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간략하게 소개 드렸었고요. 입력 영상을 압축하는 과정이 이제 인코더의 과정이고요. 압축된 정보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입력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이 디코딩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딥러닝 네트워크가 잘 학습을 하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정보를 잘 뽑아낼 수 있더라. 이게 왜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냐, 이 오토인코더가. 생성형 AI가 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포를 학습하는 걸 했잖아요. 아기가 뭔가 새로운 개에 대해서 배울 때 직접 만져보고 이 개는 뭔가 다리는 4개가 있고 털은 부드럽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이 분포를 학습을 한다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오토인코더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토인코더는 입력 정보를 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버섯을 표현하기 위해 중요해 보이는 뭔가 머리는 매끈매끈하고 뭔가 점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이런 버섯에 해당하는 특징을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복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생성형 AI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오토인코더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토인코더는 입력을 압축하는 인코딩 과정,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죠. 그리고 과압축된 정보로부터 다시 입력 영상을 복원하는 디코딩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과정은 서로 시메트릭하게 구성이 된다. 자, 시메트릭하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좌우 대칭이라는 거예요. 좌우 대칭. 좀 웃기네요. 시메트릭하다는 게 뭐냐 하면 대칭이다 하면 그냥 영어 단어 번역만 해준 꼴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입력으로부터 압축된 공간으로 데이터가 축약이 됩니다. 데이터가 축약이 되고 이 축약으로부터 복원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 해볼게요. 그래서 784개의 뭔가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가 있을 때 이거를 150개까지 압축을 하고 싶으면 단계별로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압축하면 정보가 과손실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압축을 하게 되면 뭔가 300개의 숫자로 압축을 해주고 이후에 150개의 숫자로 압축을 합니다. 이후에 만약에 다시 784개의 숫자로 복원을 하고 싶다 하면 이때 내 마음대로 150개를 500개로 바꾸고 400개로 바꾸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300개로 다시 복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84개로 인코더의 단계와 대칭을 이루어서 복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사실 단순히 생성형 AI를 배우는 게 아니고 영상 생성형 AI에 대해 배우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합성곱 인공신경망에 대해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에다가 합성곱 기법을 적용시켜서 영상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데 활용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합성곱 오토인코더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입력을 압축하는 인코딩 과정과 입력 압축된 정보를 복원하는 디코딩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쭉 가지고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보여요. 풀링 레이어, 언풀링 레이어, 여러 가지 많이 보이는데 모르는 게 당연하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인코딩 과정이라는 거는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압축해주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디코딩 과정은 압축된 정보를 다시 복원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코더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정보를 압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압축을 하냐? 지금 아까 합성곱 연산 우리가 배우긴 배웠어요. 지난 시간 배웠을 때 영상 정보를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압축을 한다는 거는 영상 데이터를 압축을 여기서 제가 한다는 거는 다양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압축을 한다는 거는 공간적인 정보를 축약한다는 거예요. 영상 데이터로 치면 가로, 세로 해상도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럼 이 해상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합성곱 신경망 연산을 해도 가장자리 정보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적인 정보가 축약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욱더 축약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약을 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왜 축약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 컨볼루저널 오토인코더의 그림을 다르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 전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동일한 거를 나타내고 조금 디테일하게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오토인코더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왼쪽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이제 인코더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인코더에 해당하는 영역. 전체적인 데이터의 영상의 크기를 줄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의 크기를 도대체 왜 줄여야 되냐? 영상을 압축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리셉티브 필드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이제 수용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수용 능력 무슨 소릴까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보시면 이 맹인에 대한 대표적인 우화가 있죠. 이거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한 6명의 맹인이 예를 들어 코끼리에 대해서 전혀 관측하지 못했던 맹인분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전체적인 코끼리를 다 만져보지 못하고 되게 국한된 영역에 대한 부분만 만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꼬리만 만지고, 어떤 부분은 몸통만 만지고, 어떤 분은 다리만 만지고, 어떤 분은 상아만 만지고 이러면 상아만 만진 맹인분은 코끼리는 창처럼 뾰족하게 생겼어 라고 설명을 할 거고 꼬리만 만진 맹인은 코끼리는 밧줄처럼 이런
밧줄처럼 생긴 거야. 뭐 코만 만진 맹이는 코끼리는 뱀처럼 생긴 거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전반적인 정보를 다 전반적인 영상의 정보, 이 코끼리를 영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영상의 전체 영역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국수한 영역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들, 이 맹인 한 분 한 분을 뭔가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딥러닝 네트워크들은 영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용 능력을 넓히는 게 딥러닝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는 데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영상을 다 보게 만들어주는 게. 그럼 이 수용 능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단순한 거는 저희가 지금 필터에 대해 배웠잖아요. 커널에 대해 배웠고, 이 커널의 크기를 키워주는 게 가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이 수용 능력을 키워주는 거겠죠. 뭔가 원바이원의 필터는 전체 영상에서 하나의 픽셀밖에 못 볼 거고요. 3x3의 필터를 가지고 있으면 뭐 9개의 영역 정도 볼 수 있겠죠. 5x5는 이제 25개의 영역. 이 필터의 크기를 키울수록 리셉티브 필드, 이 수용 능력이 늘어날 거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이제 단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이 수용 능력을 한없이 키우기 위해서 필터의 사이즈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며 뭔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도 많이 요구를 할 거고 연산 횟수도 많이 증가를 할 거고 여러모로 이 단순히 컨볼루전 필터 크기만 늘려가지고 수용 능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015년, 16년 초기의 딥러닝 네트워크들, 영상 처리 네트워크들은 이 필터의 크기를 많이 막 키우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필터 크기를 키우는 거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층 개수를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층 개수가 늘어난다는 게 필터링 횟수를 증가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컨볼루전 횟수를 증가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3x3의 필터를 가지고서 만약에 내가 한 번 이 입력 영상에다 한 번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 두 번째 출력 영상의 한 개의 지점은 입력 영상의 3x3 영역, 3x3 영역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합성곱 신경망의 원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전 수업을 꼭 다시 복습을 하고 와주세요. 그래서 한 개의 점은 합성곱 신경망 혹은 필터링 연산을 통과하고 나면 이전에 있던 입력 영상의 3x3 영역의 정보를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필터링을 한 번 더 처리를 한다 해볼게요. 이 출력 영상에다가. 그러면 한 번 더 처리했을 때의 한 개의 픽셀 값은 이전 시점에 마찬가지로 3x3 영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 층 영상의 한 개 한 개 픽셀들이 또 그 이전 층, 여기가 이제 입력이라고 한다면 입력 영상의 3x3 영역들을 다 포함을 할 거란 말이에요. 두 번 통과를 했을 때 한 개의 픽셀은 결과적으로 역추적을 해봤더니 입력 영상의 전체 영상을 다 수용할 수 있더라. 맹인으로 치자면 지금 맹인 한 명이 전체 코끼리를 다 관측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맹인 한 명이 전체 코끼리를 다 관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층 개수를 늘리는 게 리셉티브 필드를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마지막 하나 방법이 이제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3x3 필터가 있다고 하면 3x3 필터가 있다면 이미지 크기가 상당히 크다면 이쪽 영역밖에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크기의 필터가 있다면 필터의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필터의 크기는 똑같은데 이미지의 크기만 줄어든다면 얼굴 영역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넓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이미지 크기가 여기서 더 줄어들면 뭔가 전체적인 영상에 대한 정보를 동일한 필터 크기, 커널 크기 가지고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코더의 역할이 왜 자꾸 이미지를 줄여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는 이유가 이렇게 리셉티브 필드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를 줄인다는 게 딥러닝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영상에 참고하기 위한 이 수용 범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크기를 왜 줄여야 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배워봤고요. 그럼 이미지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우선은 이미지 크기는 기본적으로 컨볼루전 연산을 하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가장자리에 대한 정보는 손실이 되니까요. 그래서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먼저 통과를 해요.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스트라이드는 커널, 이미지 필터가 영상 위를 이동하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 필터가 입력 영상에서 한 칸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필터링 연산을 해주고 다 끝났으면 아래로 한 칸 이동해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연산을 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한 칸씩 이동한다는 그 의미는 스트라이드가 1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칸씩 이동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시를 보시면 한 칸씩 이동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하면서 아웃풋의 결과값을 이렇게 도출을 해낸다는 거죠. 도출을 하는 과정을 쭉 보시면 한 칸씩 이동하면서 수행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자리 정보 정도만 손실이 되고 여기 이제 끝까지 다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지 키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뭐 확 이게 크게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근데 만약에 스트라이드를 늘려줘요. 한 칸씩이 아니고 두 칸씩 이동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칸씩 이동을 한다면 출력이 이렇게 확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예시에서는요. 왜냐하면 요 영역을 가지고 한 점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두 칸을 이동하면 이제 요쪽 영역이죠. 요쪽 영역에 대해서 두 번째 값을 연산을 하는 거고 또 두 칸을 이동을 하면 이쪽이죠. 마지막 영역에 대해서 값을 이동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더 이상 두 칸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출력 값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도 이제 두 칸 이동해서 이쪽부터 연산을 수행을 해서 값을 만들고 이렇게 두 칸씩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건 이제 슬라이드가 2인 예시입니다. 두 칸씩 이동을 하게 되면 출력이 더 줄어들더라. 세 칸씩 이동하면 더 줄어들겠죠. 네 칸씩 이동하면 더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스트라이드를 늘려주는 거, 이 컨볼루전 연산에 스트라이드를 늘려주는 게 이미지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칸씩 이동하면서 연산하는 거에 대한 예시를 쭉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영상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걸 배웠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풀링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의 풀링을 통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또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 맵의 크기를 줄인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영상 단위로 배우고 있으니까 영상의 크기를 줄인다. 영상이 이거 특징 맵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영상이 컨볼루전을 통과하잖아요. 컨볼루전을 통과하면 또 다른 영상으로 우리가 처리가 된다는 것까지는 배웠는데 그럼 이건 이제 입력 영상이에요. 근데 이 컨볼루전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특징이 담겨 있을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영상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지. 필터링 배웠을 때는 이 컨볼루전 숫자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영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딥러닝 네트워크는 이 안에 숫자들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값들이 나와 있을지 몰라요. 다만 뭔가 영상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처리는 되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 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결과를. 영어로 피처 맵이라고 나와 있죠. 특징 맹이 아니고 특징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피처 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피처 맵의 크기를 줄인다는 게 이제 영상의 크기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연산으로가 또 이제 풀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버리지 풀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맥스값 풀링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음은 맥스 풀링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x32 가로 크기 32 세로 크기 32인 영상이 맥스 풀링이라는 걸 통과시키면 다운 샘플링은 뭔가 크기를 줄인다는 걸 일반적으로 다운 샘플링이라 해요. 그래서 맥스 풀링을 통과하고 나면 맥스 풀링 이꼴 다운 샘플링 절대 아닙니다. 네, 다운 샘플링은 크기를 줄이는 걸 모두 다운 샘플링이라 하고 그 예시로 맥스 풀링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맥스 풀링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16x16의 이미지로 줄어들 수 있더라. 그럼 맥스 풀링이 어떻게 연산이 되는 것이냐?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2차원의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존재를 해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제 슬라이스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크기를 2분의 1로, 요건 이제 사용자 설정하기 나름이겠죠. 전체적인 영상을 3분의 1로 줄이고 싶은지, 4분의 1로 줄이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구역은 나눠주시면 될 거고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필터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맥스 필터링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그건 배우지 않았으니까, 적절히 구역을 나눈다고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적절히 구역을 나눠서, 지금 2분의 1로 줄이고 싶으니까 전체적인 영역을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줄여준 다음에, 이 4개의 영역으로 분리를 해준 다음에, 이 분리된 영역에서 최대값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맥스 풀링 오퍼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맥스 풀링을 거쳤더니 지금 전체적인 영상의 크기가 4x4에서 2x2로 줄어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x8 영상은 8x8 영상을 4x4로 줄이고 싶으면 가로 4칸, 세로 4칸씩 묶음을 해줘서 맥스 풀링 연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엄청 단순하죠. 합성곱 연산에 스트라이드 움직이면서 크기를 줄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단순하게 단순히 최대값만 이렇게 그룹 사이에서 가지고 오는 식으로 영상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더라.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메모리도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영상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코더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워봤어요. 입력 데이터를 압축한다. 여기서 압축한다는 거는 공간적인 크기를 줄이는 거랬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크기를 쭉 줄여가면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핵심 특징만을 추출을 하는 이 구조가, 인공신경망 구조가 인코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일반적으로 합성곱의 스트라이드를 늘리거나 혹은 맥스 풀링 같은 이 풀링 연산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시각적으로 중요한 패턴들을 요약해주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인코더에 대해 배웠고, 지금 사실 오토 인코더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토 인코더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토 인코더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 있죠. 바로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압축된 정보로부터 다시금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미지가 쭉 인코더 통해서 줄어들었으면 이제 이미지를 쭉 키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쭉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배워야겠죠. 그래서 쭉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적혀 있지만 역합성곱과 언플링이라는 걸 활용하면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각각이 어떤 건지 언플링부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제가 지금 설명해서 생략을 드리긴 했는데 이미지 크기를 줄이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입력 이미지를 뭐 컨볼루전 앞이 됐든 뒤가 됐든 한번 줄여준 다음에 컨볼루전 연산 수행을 해서 특징을 가공해주고요. 적절히 가공이 다 됐으면 한번 또 줄여주고 또 컨볼루전을 활용해서 가공을 해주고 줄여주고 이런 과정이 쭉 있는 거고요. 이후에 디코더 과정도 줄여든 영상을 한번 늘려주고 땡 이게 아니고 늘려준 다음에 적절하게 이 필터링 연산을 또 여기 그림엔 생략돼 있지만 필터링 연산을 수행해주고 특징이 충분히 복원이 됐으면 다시 늘려주고 또 컨볼루전 연산 수행해주고 늘려주고 이런 과정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는 생략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맥스 언플링이라는 거에 대해 배워볼게요. 이거는 이제 풀링에 뭔가 반대되는 느낌이라는 게 확 들어오죠. 그래서 최대 풀링은 맥스 풀링으로 최대 언플링이죠. 죄송합니다. 최대 언플링은 맥스 풀링, 최대 풀링으로 축소된 특징 맵을 원래 크기로 복원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풀링 시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구조를 되살린다.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겠죠.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왼쪽이 저희가 직전에 배운 이제 맥스 풀링 기법인 거예요. 구간을 나누어서 최대값만 저희가 잘 저장을 만약에 해놨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뭐 4x4를 2x2로 줄이는 층이 이쪽 빨강 색깔에 해당하는 영역이라 해볼게요. 입력 영상이 4x4였는데 이쪽 조그만해졌죠, 영상이. 2x2로 뭔가 내가 바꾸고 싶다. 그래서 바꾸고 싶어서 이 맥스 풀링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디코더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토 엔코더는 시메트릭합니다. 4x4에서 2x2로 줄였으면 2x2의 영상이 다시 4x4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뭔가 동일한 과정이 있어요. 2x2가 4x4로 늘어나야 되는. 그러면 이때 어느 부분이 최대값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저장하는 거예요. 맥스 풀링 할 때. 내가 이제 4칸으로 나눠서 최대값만 저장을 했는데 이 5라는 숫자는 이쪽 파랑 색깔 영역에서 온 거고 6이라는 숫자는 보라 색깔, 7은 초록색, 8은 빨강 색깔에서 왔다는 거를 이쪽 층에서 저장을 해놔봐요. 그러면 대칭적이니까 똑같이 반대로 이미지를 키워줘야 되는 디코더 부분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쭉 연산을 하고 났더니 이쪽 값이 1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x2에서 1 위치는 4x4에서 이쪽 파란색 여기 영역에 해당했어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위치에다 값을 넣어주고 2도 여기에 넣어주고 3도 넣어주고 4도 넣어주고 그래서 지금 맥스 언플링도 보시면 넣어주고 나머지 값은 또 0으로 다 채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단순한 기초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키우는 겁니다. 영상의 원래 정보에 더 나아간 부수적인 정보가 생기진 않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영상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효과가 좋겠죠. 연산적으로 연산 효율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해서 복원 끝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정보는 컨볼루전 층을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으로 표시돼 있죠. 컨볼루전 층을 통과를 해가지고 복원을 해주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전에 배웠을 때 이미지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설명드렸던 게 스트라이드의 크기를 늘려주면 된다고 했어요. 스트라이드 크기를 늘린 스트라이드 크기 2인 합성검 연산의 예시를 좀 설명드리면 입력 영상이 4x4고 출력의 크기를 2배로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빨강 색깔에 해당하는 스트라이드를 가지고서 필터를 가지고서 연산해서 출력 값을 하나 얻어내고요. 2칸 이동해서 값을 얻어내고 2칸 이동해서 값을 얻어내고 아래 값도 이제 아래로 2칸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드 여러 칸 이동하면서 연산을 하면서
출력값들을 압축을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제 역합성곱은 이제 인버스 오퍼레이션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컨볼루전의 역으로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전 이런 표현도 해요. 반대로 한다고 해서. 그런데 뭐 인버스 트랜스포즈 뭐 둘 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의 크기를 다시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합성곱이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건데 이거는 공간의 크기를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역합성곱은 입력 크기를 다시 늘려주는 연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력이 2바이이고 이걸 이제 4바이4로 늘리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연산이 되냐? 기존에는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웃 때는 전체 영역을 통해서 한 개의 숫자 값이 결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역합성곱은 반대로 한 개의 숫자 값으로 출력의 커널에 해당하는 숫자 값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숫자 값이 1이라는 게 적혀 있었으면 여기에 지금 필터에 A, B, C, D, E, F 지금 3바이4니까 H부터 I까지의 쭉 숫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쪽은 이제 뭐 손실이 됐을 거니까 이쪽 영역은 뭐 1 곱하기 2, 이쪽 영역은 1 곱하기 F, 이쪽 영역은 1 곱하기 G, H죠, H, 이쪽은 I.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던 게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전이었죠. 그래서 이 값들이 다 더해져야지 합성곱 연산이었는데 역합성곱, 디컨볼루전은 반대로 이 필터 값들을 곱한 다음에 흩뿌려주는 거예요.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흩뿌려져가지고 값들을 결정하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가 반대로 커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또 한 칸 이동하면 이제 정확하게 2칸 이동한 겁니다. 2칸 이동하면 또 마찬가지로 값들을 결정할 수 있고요. 다만 하나 좀 우려해봐야 되는 게 이 겹치는 부분 있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더해줍니다. 정보를 더해주고 나머지 영역은 그냥 그대로 값을 유지하더라. 그래서 이런 디컨볼루전을 활용하셔도 이미지의 크기를 다시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이번 시간에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쭉 배워봤습니다. 오토인코더는 기본적으로 입력 영상을 합성곱 신경망, 이제 영상 AI에 한해서요. 이제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서 입력 영상을 압축을 해서 대표적인 특징으로 바꿔주고요. 이 압축된 정보를 다시 복원해서 원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걸 학습하더라. 지금 이 설명만 들으면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는 걸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에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 오토인코더는 영상의 특징을 뽑아내기 위한, 영상을 이해하기 위한 인공신경망 기법의 기초가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까지만 들으셔서는 뭔가 이 네트워크 스트럭처 뭐 압축해서 다시 복원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다 쓰지? 안 와닿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이어질 시간에 이런 오토인코더 구조가 어떻게 생성형 AI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코더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코더는 입력 영상을 점차 줄여나가며 핵심 정보를 압축하는 것을 말하며 주요 연산으로 합성곱, 이스트라이드 합성곱, 맥스 풀링이 있습니다.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압축된 정보를 복원해서 원래 영상 크기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요 연산으로 언풀링, 디컨볼루션이 있습니다.